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새 코너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오늘 첫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조금씩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10월 초인데 많은 대학들이 수능 전후로 면접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면접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이 면접 지도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일단 내 생기부와 그리고 자소서가 있다면 자소서에서 질문, 예상 질문을 쭉 리스트업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쭉 달아보겠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로 계획이라든가 지원 동기, 나의 장단점, 기타 등등 보편적이고 좀 자주 등장하는 쉬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방법, 즉 예상 질문을 내 서류에서 뽑아보고 답변을 기록하고 그걸 또 외우는 이런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가 아무리 예상 질문을 세부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뽑았더라도, 무수히 많이 뽑았더라도 분명히 면접 당일에는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 질문을 답변을 막 바로바로 잘했다가 딱 예상치 못한 질문 들으면 당황하기 일쑤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접 준비 자체에 대해서 진정성도 좀 떨어집니다. 얘가 외운 걸 풀어내기 급급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예상 질문을 정말 잘 뽑아서 하나도 거르지 않고 예상 질문 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외운 거를 다 그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압박감에서, 그 백지 상태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긴 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운 티도 나겠죠. 그러니까 사정관, 교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내가 외운 걸 꺼내기에 급급한 모습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A 질문에 쓰려고 했던 답변을 나도 모르게 B 질문에 쓰기도 하면서 본인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물론 내 서류에서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달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활동들을 먼저 굵직하게 나열합니다. 활동 A, 활동 B, 활동 C, 활동 D. 예를 들면 내가 축구 동아리 했던 활동, 내가 회정했던 경험, 내가 사회교과에서 이 수행평가를 수행한 과정, 그리고 내가 수학 동아리에서 한 거, 내가 독서 활동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활동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활동의 동기, 내용, 결과, 요 세 가지의 구성을 반드시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동기, 내용, 결과 꼭 기억하세요. 자, 동기는 그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어떤 유의미한 동기를 갖고 그 활동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관심 있고 아니면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나를 돌아보는 입장에서 그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 걸까 돌이켜보면 분명히 유의미한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활동의 결과로서 다른 활동의 동기가 이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A 활동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년이 올라가서 B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동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 활동이 뭘 한 건가?
내가 진로 탐구 활동으로 무슨 발표를 했다. 그럼 발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죠. 내가 뭐 건축물에서 활용되는 수학 이런 걸 갖고서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활동을 진행했었는지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결과.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뭐 수상이라든가 이런 가시적인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의문을 또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거에 관심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감상적 느낀 점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통계 관련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데 뭐 통계가 참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이제 중학교 자유학 기제 수준의 감상적 느낀 점 말고 학문적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새롭게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관심 갖게 된 것, 그리고 또 나의 진로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기 내용 결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이거든요. 자, 결과가 풍성하고 다양하면 그만큼 다양한 질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특정 활동을 콕 집어서 이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 활동에서 알게 된 걸 얘기해봐라. 이 활동을 왜 했냐?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데 가끔씩 조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회과학대나 뭐 공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질문을 들어보세요. 미래 사회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한번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답을 구상해보세요. 미래 사회에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걸 답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답변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사실 그 답변 내용 자체가 거창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답변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의 어떤 질적인 수준은 다른 지원자와 크게 차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크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미래 사회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미래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과학 시간에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탐구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이 발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회 문제들이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 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이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까지 말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물론 일단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답을 해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뭐 AI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이런 걸 하는 활동이었다. 근데 그 활동에서 AI의 기술이 이런 거고 또 이런 기술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고서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일단 답변 자체가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의 답변과
차별적이고 또한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게 내용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얘가 이 경험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나의 활동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나의 활동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또 이러한 활동을 동기 내용 결과로 구성해 놓는 준비 방법이, 면접 준비 방식이 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사회 문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활동, 내가 뭐 과학기술에서 뭐 이런 연구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같은 활동이라도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죠. 왜? 결과. 내가 A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 알게 된 점들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활동을 통해서 뭐 미래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이제 메커니즘도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연구 과정에서 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겠죠. 탐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안다는 것은 이런 연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활동을 동기 내용 결과로 구성해 놓는다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예상 질문 이거로 했었던가? 딱 질문을 듣고 예상 질문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활동을 골라서 그 활동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일단 말하는 것 자체가 편합니다. 그냥 내 지식을 갖고 말하려면 말이 이제 연결이 힘들고 추상적인 말밖에 나오기 쉽거든요. 근데 일단 나의 활동을 갖고 얘기를 하면 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구성이 됩니다. 답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활동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이 이 활동을 갖고 답변을 하기 좋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볼까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리더십을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또 일반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부장을 했던 거, 학생회를 했던 거, 뭐 회장을 했던 경험 속에서 느꼈던 거,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리더십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면 답변 자체가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보통 이제 내용을 길게 얘기하는데 사실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스포츠 클럽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진짜로 어려웠던 것이 궁금한 걸까요? 어려웠던 것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어려운 것에서 극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생각하게 된 것을 더 풍성하게 깊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동기는 뭐 살짝 얘기해도 되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결과죠. 결과. 활동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활동별로 동기 내용 결과 이 스토리를 구성해 놓으시고 특히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해 놔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으면 정말 얘가 뭐에 관심 있는지 자체만 궁금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거를 알게 된 과정이 궁금한 거죠.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뭐 물리 시간에 이 학습 교과 내용으로 이런 걸 배우고 그걸 활용한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탐구 발표를 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내 진로에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에서 이 기술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 라고 답을 하면 일단 답변 자체가 개별화가 되겠죠. 제가 내용을 하나도 모르지만 일단 답변 자체가 지금 구조가 잡히잖아요. 틀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예상 질문을 쭉 만들고 답변을 이제 쭉 나열해보고 그걸 외우는 거
만으로 이제 준비를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활동의 동기, 내용, 결과를 잘 구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학문적인 내용, 학술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 좀 깊이 있게, 결과가 좀 학문적일 필요가 있고요. 또 각 활동별로 나의 인성과 관련해서 또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나의 전공에는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결과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점은 많죠. 그렇지만 각 활동의, 내 활동의 동기, 내용, 결과를 잘 구성하고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또 만나요.